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60회차에 들어온 세리에 A 리그앙 현미경 분석 및 최종 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60회차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와 프랑스 리그앙 조합이 들어옵니다. 상당히 극악의 난이도가 예상이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 살롱은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카페 운영자가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와 유사점이 발견되는 자료와 동영상을 발견하실 경우에는 풋볼살롱2020 gmail.com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시거나 풋볼살롱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격은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166원, 200원이 채 안되는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 프로토 98회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70.7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 내역입니다. 아래 보시는 99회차 적중픽 28.3배당 조합픽 같은 경우에도 풋볼살롱이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렇게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풋볼살롱은 구매픽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중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코멘트까지 적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1300여 명의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승무패와 프로토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직접 구매를 한 프로토 조합픽까지 공유를 해서 적중이 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3,990원 노블레스 등급이 아니라 4,990원 로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승무패와 프로토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6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사스올로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사스올로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올로가 최근에 5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2승 3무로 무승부가 조금 많지만 그래도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쉽게 패하지 않으면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직전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3승 3무 3패로 홈과 원정에서 성적이 기복이 없는 것이 사스올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볼로냐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2무 1패로 최근에 우위가 있습니다. 볼로냐 상대로 리그 경기만 따져봤을 때는 4경기에서 3승 1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사스올로이기 때문에 볼로냐를 상대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리그 6경기에서 2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무자비 면모가 있고 그래도 에이스 베라르디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침을 겪다가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6경기 기준으로 3골 4도움을 올려주면서 베라르디 선수 특유의 왼발 킥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신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카푸토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스카마카 선수가 6경기에서 4골을 넣어주면서 카푸토 선수의 빈자리가 조금은 느껴지지 않는 사스올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스파도리 선수 역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3골 3도움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미드필더 프라테시
투리치치라는 선수가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4골이나 넣어주고 있는데 올 시즌 사스올로에 부임을 한 이 디오니시 감독 체제에서 황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프라테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오니시 감독이 사스올로로 올 시즌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디오니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엠폴리를 이끌고 1부 리그로 승격을 시킨 다음에 올 시즌에 세리에 A 사스올로로 이적을 한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리치치라는 공격 자원 외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스올로가 특유의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세트피스 득점 면에서는 사스올로가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사스올로는 세트피스보다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지공 상황에서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유벤투스와의 홈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원정보다는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도 원정에서는 2승 2무 4패로 홈에서의 5승 1무 4패보다 훨씬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최근에 아르나우토비치라는 핵심 공격 자원이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무사 바로우라는 원년 에이스 역시 9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해서 볼로냐 특유의 화력이 조금은 죽은 모습이 있습니다. 볼로냐 역시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진 만큼 볼로냐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력을 앞세운다면 원정에서 사스올로를 상대로 승점 1점 정도는 끈적하게 따낼 수 있는 저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전술적인 측면을 짚어드리면 양팀 모두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4-2-3-1이나 4-3-3 이 뽀백 수비 기반의 팀이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포백을 쓰다가 최근에는 3백 수비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패스와 점유율을 보다 중시하는 팀은 사스올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베라르디, 라스파도리, 두리치치 같은 2선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프도리아로 이적한 카푸토 선수의 공백을 스카마카라는 젊은 장신 공격수가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짜임새 측면 특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사스올로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사스올로보다는 확실히 롱볼을 활용한 선이 굵은 축구를 선호하는 편이 있습니다. 이 공격 원투펀치인 아르나우토비치 선수와 무사 바로우 선수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볼로냐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볼로냐는 전통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기복이 심한 팀이기 때문에 주축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진 볼로냐가 사스올로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볼로냐를 상대로 최근 상대 전적에서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사스올로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사스올로에게 조금은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볼로냐가 롱볼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스올로가 세리에 A에서 제공권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사스올로가 실점이 적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볼로냐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입니다.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볼로냐가 세트피스와 롱볼을 활용을 해서 사스올로의 수비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올 시즌 사스올로가 3백 수비를 쓰는 팀들과의 맞대결 토리노, 인테르, 아탈란타 같은 팀들에게 모두 패배를 당했고 이 제노아 같은 팀들에게도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3백 수비를 쓰는 팀에게 상당히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볼로냐가 3백을 자주 사용을 한다는 점에서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사스올로가 자신들이 정배당을 받고 체급이 비슷한 팀들을 상대로는 의외로 고전하는 모습이 있고 오히려 자신들이 언더독인 상황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역배당을 받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투폴로 볼로냐 사이드를 가져갈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네치아와 라치오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프도리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은 1승 2무 2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홈 경기에서 2승 2무 4패, 원정에서 2승 3무 5패로 홈과 원정에서 그렇게까지 기복은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홈에서 득점력이 2배 가까이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조금은 원정고자 면모가 있는 라치오를 상대로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라치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2무 3패로 2002년 이전의 상대 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베네치아는 역시 승격팀이다 보니까 수비력이 상당히 약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18경기에서 실점이 31골이나 되기 때문에 수비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베네치아의 공격수 아라모 선수가 최근에 2경기에서 1골을 넣어주고 있고 토마스 헨리라는 공격 자원이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최근에 오케레케라는 공격수가 부상 여파로 빠졌었는데 오케레케 선수의 공백을 헨리 선수가 잘 메워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케레케 선수가 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라치오전에 오케레케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다면 베네치아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네치아 팀은 포백 수비를 기반으로 롱볼을 활용한 역습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라치오가 지금 역습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역습 실점이 4골로 최다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자랑하는 효율적인 롱볼을 활용한 역습 공격에 의외로 덜미가 잡힐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리그 2경기에서 무승부가 조금 많은 흐름이 있는데 홈에서 유벤투스와 1대1 무승부를 거둘 정도로 강팀들을 상대로 홈에서 도깨비 면모가 있습니다. 최근에 홈 경기에서 로마, 피오렌티나를 꺾었고 유벤투스와 비겼기 때문에 충분히 라치오를 상대로도 승점을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네치아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득점력은 3골밖에 되지 않아서 공격력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지금 0골로 수비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물론 기대 실점은 7골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수비력이 기대 이상으로 강하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제노아와의 홈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2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는 6승 2무 1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2승 2무 5패로 굉장히 원정고자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최다 연승이 패턴적으로 2연승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베네치아를 꺾고 2연승을 거둬도 패턴적으로는 이상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치오가 올 시즌 고전하고 있는 것이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린다는 점인데 리그 18경기를 기준으로 실점이 33골로 베네치아보다도 실점이 2골 많을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임모빌레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3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페드로, 자카니, 펠리페 안데르손 같은 공격 자원들 역시 최근에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공격력은 나쁘지가 않은데 수비력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라치오 쪽도 승격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엠폴리, 살레르니를 상대로도 완승을 거뒀던 만큼 승격팀 베네치아를 상대로 자신감은 한껏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나 팀의 체급면으로 보면 라치오의 우세가 그려지지만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베네치아가 올 시즌 승격팀 치고는 롱볼을 활용한 역습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데 라치오는 올 시즌 실점이 베네치아보다 많을 정도로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특히 역습 실점이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자랑하는 역습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치오가 올 시즌 원정고자 느낌이 있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한 점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베네치아는 홈에서 AS 로마, 피오렌티나를 꺾었고 최근에는 유벤투스와 비겼을 정도로 홈에서 강팀 상대로 도깨비 면모가 있습니다. 라치오 역시 그래도 엠폴리, 살레르니 같은 올 시즌 베네치아와 함께 1부 리그로 승격한 팀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의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한 가지 변수는 라치오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임모빌레 선수의 출전 여부인데 최근에 임모빌레 선수가 석연치 않은 조금은 뚜렷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해서 결장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모빌레 선수가 또다시 직전 경기처럼 갑자기 결장을 할 경우에는 베네치아에게 충분히 덜미가 잡힐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베네치아 입장으로서는 4골이나 넣어준 오케레케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을 했는데 제가 현지 언론 보도를 찾아본 결과 오케레케 선수가 라치오전에 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베네치아가 오케레케까지 부상해서 돌아올 수 있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으로 베네치아가 올 시즌 리그 3연무가 없었습니다. 현재 2연무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패턴적으로는 무승부보다는 베네치아의 도깨비 면모가 나오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엘라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 엘라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가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토리노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 그래도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5승 1무 3패로 원정에서 1승 4무 4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와의 상대 전적도 2승 2무 2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면이 있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1무 1패로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엘라스가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수비 쪽의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직전 경기에서 중앙수비수 마냔이라는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고 주전 중앙수비수인 다비도비치 선수와 긴터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현재 중앙수비수 3명이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라스가 피오렌티나의 막강한 화력을 막아냄에 있어서 수비 쪽에서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엘라스가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주포 공격수 히오바니 시메오네 선수가 최근에 이 3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안토닌 바락 선수 역시 3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엘라스 특유의 화력 자체는 이 살아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세리에 A 리그 경기만 따지고 봤을 때 최다 연패가 3연패인데 현재 2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패배가 나와도 패턴적으로 이상할 것이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올 시즌 한 골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엘라스가 득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대로 세트피스 실점이 9골이나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피오렌티나에게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사스올라와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올 시즌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던 팀이 피오렌티나인데 올 시즌 첫 무승부를 수확을 했습니다.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인 비라기 선수 외에는 이렇다 할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피오렌티나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오렌티나 입장으로서는 원정에서 조금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이 리스크인데 홈에서는 6승 1무 2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4승 5패로 조금은 빠꾸 없는 경기를 하고 무엇보다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2배 이상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올 시즌 순항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 새롭게 피오렌티나의 지휘봉을 잡은 이탈리아노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포 공격 자원인 블라우비치 선수가 리그 16골이나 넣어주면서 득점 1위로 올라서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블라우비치 선수 외에 3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블라우비치에게 의존을 하는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치중을 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득점력 역시 33골로 똑같은 부분이 있고 다만 수비력적인 측면에서 엘라스가 실점이 31골인데 피오렌티나가 실점이 24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비력 면에서는 근소하게 피오렌티나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엘라스의 중앙 수비수들이 3명이나 결장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비력이 좋지 못한 엘라스가 수비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블라우비치라는 피오렌티나의 에이스의 골 감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비 전력이 많이 누수가 되는 엘라스가 블라호비치를 막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엘라스 역시 히오바니 시메온이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엘라스 역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 공격력과 성적이 떨어지고 반면에 홈에서 엘라스가 좋은 성적과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엘라스가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세트피스 측면에서 피오렌티나가 훨씬 더 공수에서 스탯이 좋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과 공격력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을 때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큰 엘라스를 상대로 피오렌티나가 세트피스에서 차이를 만들면서 2대1이나 3대2 한 골 정도를 더 넣고 이기는 구도가 충분히 그려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배당적으로 봤을 때 엘라스 쪽의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배당이지만, 순수히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전력 누수면에서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의 승리 쪽도 과감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3번 경기는 엘라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인테르와 토리노의 경기인데 인테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르가 최근에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살레르니 원정에서도 5대0 대승을 거둘 정도로 화력 자체가 살아나 있는 인테르이고,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어느덧 리그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토리노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4승 1무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플레이메이커 차라놀루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3골 4도움을 6경기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라우타로 선수 역시 꾸준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베테랑 공격수인 산체스 선수 역시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인테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핵심 수비수인 데브라이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최근에 세리에 A 5경기에서 무실점 수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공수에 걸쳐서 안정감을 찾은 인테르이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토리노를 상대로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9골이나 넣어주면서 세리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인테르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한데, 홈에서는 6승 2무 2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원정만 가면은 1승 2무 5패로 원정 고자 면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5배 가까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토리노가 인테르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주포 공격수 벨로티 선수가 장기 부상에 빠졌지만 그래도 사나브리아나 포베가 같은 공격과 미드필더 자원들이 꾸준하게 골을 넣어주고 있고, 올 시즌 18경기 18실점으로 나름대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고 특히 후반전에 실점이 많아지면서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 후반전에 실점을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테르가 충분히 토리노의 집중력이 흐려지는 후반전에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토리노는 주포 공격수 벨로티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꾸준히 승점을 쌓는 등 유리치 감독 체제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정에서의 성적이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특히 원정에서 득점력이 5배 가까이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핵심 수비수 데브라이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뒤에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인테르를 상대로 원정에서 토리노가 득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과 원정 가릴 것 없이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후반전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종료 직전 15분에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48골로 득점 1위를 달리면서 후반전에도 전반전보다 많은 26골이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토리노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반전에 충분히 많은 득점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테르의 핵심 공격 자원인 차라놀루와 라우타로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수비력 역시 데브라이를 축으로 해서 안정감을 찾은 인테르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인테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AS 로마와 삼프도리아의 경기인데 로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직전 아탈란타 원정에서 깜짝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제대로 탄 로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로마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4승 0무 5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홈에서 거두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특유의 짠물 수비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프도리아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4승 1무 1패로 최근에 우위를 보이고 있는 AS 로마이고 최근에 AS 로마의 공격수인 에이브러임 선수가 6경기에서 7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에이브러임 선수가 최근에 골대를 많이 맞췄었는데 골 결정력이 살아나면서 득점력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에이브러임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드필더 베레트 선수 역시 2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올려주면서 펠레그리니 선수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데 로마의 입장으로서는 펠레그리니 선수가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펠레그리니 선수가 1월 초에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만약에 펠레그리니 선수가 깜짝 복귀를 할 수 있다면 홈에서 로마의 승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맨유 출신의 중앙 수비수인 스몰링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뚝배기 한 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골을 코너킥에서 넣어주고 있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세리에 A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로마가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네치아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3승 1무 4패로 홈에서의 2승 3무 5패보다는 무승부가 없는 빠꾸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삼프도리아이고 삼프도리아는 공격력은 준수한 편인데 항상 수비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그 18경기에서 실점이 34골이나 되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고 그래도 공격 쪽에는 칸드레바, 카푸토, 가비아디니 같은 이 수준급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화력 자체는 삼프도리아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최다 연무가 패턴적으로 2연무였는데 현재 1무 중이기 때문에 이 최대치로 무승부가 나와도 패턴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스고르, 트레고르스 같은 장기 부상자 외에는 추가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삼프도리아 역시 로마를 상대로 최상의 전력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사실 공격진의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5대5 느낌이 나는 매치인데 승부는 수비에서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두 팀이 공격력적인 측면을 따져보면은 로마가 30골, 삼프도리아가 26골로 득점력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데 실점 면에서는 로마가 20골, 삼프도리아가 34골로 14골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비력적인 측면에서 로마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홈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급상승하는 로마인데다가 최근에는 공격수 에이브러임 선수의 골 결정력까지 살아났기 때문에 로마가 홈에서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스몰링 선수를 앞세운 세트피스 공격도 날카로운 로마이기 때문에 득점 루트가 상당히 다양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프도리아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칸드레바, 카푸토, 가비아디니, 퀄리아렐라 같은 수준급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를 강조를 드리는데 항상 삼프도리아의 공격진의 퀄리티를 고려를 해서 풋볼살롱은 이변을 많이 잡아왔는데 허무하게 패배를 하는 그림이 많았습니다. 올 시즌 로마가 배당적으로 봤을 때도 홈에서 1점대 정배당을 받고 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변을 노리기보다는 홈 로마를 믿는 쪽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피오렌티나, 사스올로 같은 삼프도리아 못지않게 혹은 이상으로 공격 퀄리티가 좋은 팀과 로마가 맞붙었을 때 당시에도 이번 삼프도리아전과 비슷한 배당이었던 1.5에서 1.6 정도의 정배당을 받고 모두 승리를 거뒀던 점을 고려를 하면 홈에서만큼은 로마를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로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엠폴리와 AC 밀란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폴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5경기에서 3승 2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스페치아 원정에서는 자책골 불운으로 인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올 시즌 승격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 엠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레아 촐리라는 감독이 다시 부임을 하면서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중원 자원들이 상당히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올 시즌 이상하게 홈에서 3승 1무 5패, 원정에서 5승 2무 2패로 홈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피오렌티나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홈에서 승리를 거뒀던 엠폴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밀란을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홈에서 실점이 딱 2배가량 증가가 되기 때문에 AC 밀란의 퀄리티 있는 공격 자원들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수비도 실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도 상당히 좋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란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와의 홈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5경기 2승 1무 2패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중앙수비수 키에르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되어 있고 핵심 측면 자원인 레앙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공격수 질라탄 선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지루 선수가 코로나19 여파 이후에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하면서 이브라이모비치 선수의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이 공동 3위로 굉장히 좋은 곳이 AC 밀란이지만 엠폴리가 세트피스 수비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과연 AC 밀란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변 가능성이 충분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밀란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경기력 자체가 침체가 되어 있고 반대로 엠폴리는 승격팀답지 않게 좋은 경기력으로 도깨비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엠폴리가 원정에서 성적이 오히려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홈에서도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엠폴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안드레아 촐리 감독이 특유의 다이아몬드 442 포메이션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톱으로 나서고 있는 피나몬티와 쿠트로네 선수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 다이아몬드 442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들이 다이아몬드 진영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패스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자주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적인 패스가 중원에서 돌아가는 장점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442의 치명적인 약점이 측면 자원의 부재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442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양쪽의 꼭지점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두 미드필더들이 측면 공격도 하고 측면 수비까지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다이아몬드 442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엠폴리가 올 시즌 측면 수비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다이아몬드 442의 구조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핵심 측면 자원 레앙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 속에서 측면 공격력이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엠폴리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쪽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라탄 선수가 최근에 연이어서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점도 AC 밀란으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란의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인데 엠폴리가 세트피스 수비력이 좋다는 점도 엠폴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엠폴리가 강호 나폴리까지 꺾었던 경기력을 보여줬고 반대로 AC 밀란은 홈에서 나폴리에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엠폴리가 AC 밀란을 꺾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엠폴리가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2연무가 없는데 현재 1무 중이라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과감하게 엠폴리의 승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엠폴리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나폴리와 스페치아의 경기인데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가 최근에 부상 및 결장자가 많아지면서 경기력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직전 AC밀란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페치아와의 상대 전적도 5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나폴리가 리그 18경기에서 실점이 13골밖에 되지 않아서 세리에 A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중앙 수비수 쿨리발리를 비롯해서 공격수 인시니에, 오시멘, 풀백 후이, 미드필더 파비앙 루이즈 같은 핵심 자원들이 모두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도 엘마스와 지엘린스키라는 2선 공격 자원들이 공격을 책임져 주면서 꾸역승을 거두고 있는 나폴리이고 세트피스 득점력이 8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공 상황에서 공격력이 시원치 않으면 세트피스로라도 골을 넣으면서 특유의 꾸역승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2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엠폴리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은 수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2승 3무 4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1무 7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실점이 무려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스페치아가 나폴리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측면에 기아시라는 공격 자원은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맹활약했었던 공격수 은졸라 선수가 올 시즌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도 저하가 되어 있는 스페치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3골이나 넣어줬던 베르데라는 자원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은졸라가 또다시 침묵을 한다면 세리에 A 최고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나폴리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나폴리가 공수 핵심 자원 이탈로 경기력이 떨어져 있지만 AC밀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폴리가 최근 연이은 실점으로 수비수 클리발리 선수의 공백이 느껴졌는데 그래도 모처럼 밀란전에서 수비수 라흐마니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페치아는 최근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7경기에서 2무 5패 승리가 없고 특유의 원정고자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맹활약했던 은졸라 선수가 또다시 침묵을 한다면 나폴리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폴리가 수비력 대비해서 세트피스 수비와 제공권의 약점이 있는데 스페치아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나폴리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가 노출이 될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제 아무리 나폴리가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는 하나 2선에서 지엘린스키나 엘마스 같은 공격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이 나온다면 홈에서 한두 골 정도 넣고 꾸역 승리는 가져올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페치아는 중원에서 최근에 쏠쏠하게 골을 넣어줬던 베르데라는 미드필더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발이 됐었는데 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베르데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이 공격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스페치아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나폴리의 짠물 수비를 믿으면서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0회차에 들어온 이탈리아 세리에 A 7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프랑스 리그앙 현미경 분석을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